이상 국가를 위해서는 대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것을 실천해왔던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조선조에서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국가의 최고 이념이 모두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2교수 조선 경국전 통해서 조선 건국 정신이 더 구체적으로 찬란하게 빛난 문화적인 업적으로 발전된 게 뭐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선 경국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중국에 못지않은 정도로 세계적인 당시에 있어서 중세에 있어서 법원 법제를 법전 동양 법제 만든 사람이 바로 완전 그 후에 세종대왕 뒤를 위해서 세조, 그다음 세조 아들 성종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국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자랑스러운 법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경국대전, 조선경국전 말이 좋아하지만 죄송 말씀입니다만 이쪽에 유림 공부하셨던 양반 지들 조선 경국전이 무엇인지 경국대전이 무엇인지 지들 한 번에 읽어본 양반 한 분이나 있냐? 없습니다. 전남대학에서 조선경국전 강의를 쭉 했고 경국대전 강의를 대학원생 중심으로 하다가 실무자가 끝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체계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법과대학이 로스쿨을 만든다고 하는 감투병, 직업병, 변호사병에 걸려버려야 되니까 진짜로 필요한 규범의식이란다는 가치관에 관한 윤리 기초가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문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전남법대에서 전남법대 정신으로 내지 인본 정신으로 해갖고 국민들 혹은 국가 통일을 한다거나 이념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가 혹은 인재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법과대학이 로스쿨 되어서 부르고 바로 망해버린 것이 뭐냐. 전남대학을 중심으로 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학교 면din이라고 고생하셨던 군사님들의 노고는 위험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로스쿨 댕기려고 되는 거는 그냥 뭐냐, 변호사 따갖고 지금 취직가 갖고 돈을 대고 먹고 다 그런 거. 또 살려보자고 얘기해봤자 제가 저 같은 사람 얘기를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들어주는 제자가 없습니다. 왜냐? 당대의 직계 제자들 이미 다 정년퇴임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을 때는 한국인 우리 조선인 정신으로 해서 키워나가자 한 얘기 있지만, 오늘 조선인 정신 얘기하면 조선 얘기만 하면은 무슨 친공산당이나 들이처럼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번에 제가 새로운 로스쿨 원장한테 이제는 로스쿨만이 아니라 원래의 법학교육 기초가 됐던 것은 한번 강론부터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이 말씀은 좋습니다 하면 뒤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선경국전에 관한 것하고 성악기도하고 관한 강의 체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북 통일이든 여튼간에 우리 민족에 관한 우리 정신을 촉자하는 운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옛날 중앙극장 자리에 공간 하나 얻어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 빌려갖고 거기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강의를 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냐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오신다면 열일 도와드리죠. 그렇게 해서 마치 그쪽에 사무실로 가려고 있는 사람이 미술 작품을 팔고 전시하려고 하는 예술 갈러리 광주라고 하는 갈러리를 하려고 하는 재봉 고경명 선생 후손인 고치지만 노령의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내 말을 듣고 또 황문수 교수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니까 반 살려한다는 얘기를 황문수 교수가 그 고치 주산 교수 고치 여사한테 그렇게 말씀을 잘했더니 아이 그런 일이면 저도 열렬히 공부 겸하려다 해서 하기로 해놨지만 막상 그 공간이 3층 공간 하나밖에 아닌데 평수가 얼마 되냐면 요런 좀 요정도 하고 요런 작거나 그럴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간헐리에서 전시할 때는 하고 강의 시간에는 딱 치우고 그 안에서 책상 놓고 공부하자 큰 합의까지는 봤는데 막상 그것 갖고 지금 내일 모레 명절 닥쳤다고 한 뒤 지금 9월달에 개강을 한다고 말을 해놨는데 9월달에 개강한다고 해갖고 딱 1시간, 2시간 하기 위해서 하는 보일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틀 동안은 하루에 여기서 하겠기 적어도 4시간은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쓴다고 할 때 지금 책상이라 한다거나 마이크를 한다거나 침대를 한다거나 뿐만 아니라 적어도 거기 와서 수강하는 사람들 책가방이라도 놔두고 다닐 수 있는 그 사물함 공간이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적어도 필요한 책상하고 보면 돈은 한 200만 정도 들어갈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정시에 물세우고 방 임대료를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다 저도 낼게요. 말을 그렇게 구체적인 지금 계약 합의를 못 봤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현재 일단 예정으로는 9월달을 적었다고 일단 합의를 해놨는데 9월달 되면 이제 바로 아까 여기 언제 지금 묻어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내일 모레 추석이라고 하는데 추석 동안은 얼마 동안 쉴 것이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딱 못했단 말입니다. 추석 막 지나고 나서부터 강의 시작을 한다 해갖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보자면 어찌 치냐 이건 내가 하고 싶다 할 뿐이지 여러분들 합의를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실제 한국적 입장에서 더군다나 박성무 선생이 전북지사업까지 얘기해서 전북 전남과 광주가 합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합 연구부처럼 만들어보자고 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호남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하고 연결되어주면서 우리 것이 없다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면 그거 하려면 적어도 여기서 호남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한국학과 더불어서 우리 핵심이 되어지는 거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저 생각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는 조선 경국전하고 두 번째는 율곡선정은 성악투표하고 두 가지 강의 체제를 광주에서 한번 시작하면 가장 이건 민족사상 민족문화 운동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거 한다고 할 때 전공역에는 쉽게 괜찮습니다. 성악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적어도 각오를 하고 공부했다고 하는 서약을 받는다면 시작했지만 가서 해보다가 하고 말아버리면 이건 결국은 성악집으로 성악 갖고 우리가 큰 일을 시작했다가 개성을 못 얻고는 성악 갖고 한번 해볼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 생각기는 각오를 하고 한번 해봤으면 어쩔 것이냐 그 생각이 들면 거기에 따른 공부를 하라고 하는 합의를 얻어갖고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돈 내고 한 것이 아니고 제 연금 한 몇 달씩 설명하죠. 그런 것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각오를 하는 열정 집단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그 공부를 다시 점검해서 결과를 수합하는 조그마한 뉴스레터라도 하다만 자기 반성문 결과 보고서라도 어떤 형식이 거리걸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기회에 어떤 형식으로건 공부는 뭘 끝통을 하고 맨날 왔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럼 그것은 저희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대충 구상해갖고 9월 중순쯤에 시설해서 거기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 안에는 시범적으로 모아도 보고 거기서 강론도 하고 토론도 해본 방식의 취업 같은 걸 주시냐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쪽하고 고여사하고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내주려고 하는 학문수도 등록으로 강의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연결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이 호남학 연구소 연구팀으로 연결해서 관심 갖고 우리 시작하면 거기 와서 강의 들 사람들하고 체제를 만들어야 하냐.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어 강의도 가능하면 거기서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이 시작하면서 박성무 선생하고 그 다음에 광시장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9월 초에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너무 좁을 것 같고 그래서 부탁입니다. 9월 중순에 정식으로 공문 띄우고 시장도 참여하게 하고 박성무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참여하게 하고 해갖고 전남시장도 참여하게 하고 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어도 광주 중심으로 해서 일곡 선생의 성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봉 선생의 조선경북전하고 두 가지를 갖고 시작해보고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조선경북전의 기초 위에서 경북대전 강의를 한번 광주에 설 수 있을 것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소망이라 했습니다. 조선경북전이라고 하는 체제를 간다지만 그걸 조선경북전을 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옛날 전통적인 법체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려운 경북대전 말이 경북대전에 들어가서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경북전이라고 한 것은 국가 체제에 관한 공무원 관리 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체제를 중국법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전은 그 민족문화에 관한 것이 싹 들어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공부만 시작해 놓고 보면 적어도 여기서 이 전통 학문에 관한 전통 사상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단지 느닷없이 조선경북전 그러면 어려울 것입니까? 바로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경몽요결과 성악교가 연결시켜가면서 우리 사상의 기초를 맺는 다음에 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경몽요결에 관한 것은 광주에서 맺는 책들이 아주 굉장히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짧지만 훑어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짜서 단체를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이 경몽요결은 꼬맹이들 수준이라는 성악지교는 지식인들 수준에서 국가와 민족에 관한 기본적 틀을 이해할 것이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목표는 일본의 성악지교와 삼봉의 바로 조선 경북전과 두 가지를 방문하는 체계에 관한 계획서를 완성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적어도 9월 초에 여러분들께 그 계획서와 일정을 정리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쯤부터는 9월 15일이 목요일인데 9월 15일 앉아서 16일쯤이나 해서부터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9월 초에 여러분들께 그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이전까지 제목까지 넣어서 작성한 것을 보고요. 보고 일단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입니다. 그 강원이 금남로에가 딱 들었으면 광주에서 처음으로 삼봉과 율곡을 갖고 방문하는 아주 도시 복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랑하는 박성무 선생을 비롯해서 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전남도지사를 비롯해서 여기 호남학을 하려고 호남의 최선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호남을 통해 한국학 중앙원을 사실상 발전시켜왔던 안병욱 전 회장에 관한 힘든 실은 계기가 된다 봅니다. 이런 일이 시작할 때는 적어도 그날은 안병욱 교고 박성무고 오라고 해서
시장하고 전남지사 불러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에 관한 기회를 잡지만은 깜빡을 만들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전반으로 한 계획을 추진하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로 저로서는 고달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자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저로서는 제가 여기서 광주 전남이 전북까지 합쳐갖고 공무원 후보가 이루어지면 그때쯤 되면 이게는 자연히 우리 것에 관한 그리고 광라장 장을 중심으로는 호남이 사실상 말하자면 한국 정신을 중심으로 한 것들을 연출하는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중국 것 갖고 그냥 이기 갖고 그냥 히치치려고 하는 방법을 해갖고 어디서 설라고 경상북도로 도망다니는부터는 우리가 정말말로 들어 함께 어울리게 부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하는 대로 또 맹자 강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일에 들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거의 달달달달 했던 공부가 지금 체력이 떨어진 데다가 머리가 떨어져갖고 이건 다 내가 다 눈 감고 다 알겠지 한뒤 막상 이거 보면 처음부터 몇 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엄청난 노세와 망가구 시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뿐만 아니라 제 선배 어른들 80 넘어 85세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아주 엄청난 노쇠 현상이 와가지고 어제 이 지산 어른들 총 중심인 지구의 모임이 어저께 세상에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지구의 총무를 맡아 보셨냐 봐. 이 강수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모든 지산 청년동 중심으로 온데 그 양반이 자전차 사고로 다쳐갖고 지금 혼상 터지는 거예요. 어제는 세상에 거의 점심 먹으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장학금보다 다 지치려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해가 한 800만 원, 한 900만 원 남은 놈?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4사람한테 이번에 이제 9월 20일 날 190만 원씩 나눠갖고 그러면 마지막 이번에 이제 지구의 총 정리를 하기로 어떻게 마지막에 참 눈물 흘리는 마지막으로 해산 대비를 했단 말이야. 시신적인 해산 대비를. 그리고 나서는 9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돈 190만 원씩 받아갖고 포켓에다 넣고 그리고 지구에 해산한다고 그래서 저도 계획 세워놨던 거 갖고 좀 답답하고 속이나 속이 상해. 안 해볼 수도 없고 한다고 떠들면 또 혼자 시끄럽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산자를 열심히 연구해서 지산은 작은 민족주운동 중심이라고 해왔던 몸부림쳤던 성춘경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저쪽 사업자입니다. 그 성춘경 선생하고 그다음 지산 출신 중에 지금 광주 제일 큰 재벌 되어버린 중흥건설 있습니다. 중흥건설 정서장 거기는 이제 우리 관심도 없지만은 그보고 산일을 위해서 지산 출신 중에서 격동기에 이 지역을 보존해왔던 중흥은 대표적인 인물들 한 20명 정도를 정리해서 이름이라도 정리해 나가자 이 얘기를 은밀히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주 정신을 지키라고 몸을 주셨던 무진 6호, 무진을 지켜왔던 정신적인 지도자, 그 현대 정책 지도자 6분에 관한 것들을 누가 좋아하건 말건 간에 누구 잡고 좀 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선대학 쪽에 있어서는 조선대학 민족대학으로 조선대학을 맹자하는 운동을 만들었다가 민족대학으로 해서 조선대학 세우려고 할 때는 민족운동 지도자인
월파 서민호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서민호 앞서갖고 민족대학 만들라고 했는데 서민호 선생이 결국 암살범이라고 한 놈한테 권총을 쏴 죽여보고 나서 서민호가 정당방위냐 살인범이냐 하고 구속되어 그러고 나니까 서민호를 중심으로는 전남 지역의 인재체제가 깨졌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서민호 중심으로 민족대학 만들라고 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릴 것 같으니까 박철웅 씨가 뜬찔 것 같고 서민호가 모이고 자처고 내가 설립자다 그래서 만들어버린 것이 조선대학 민족대학 설립 동기에 7만 5천 명 이름 자처고 7만 5천 명 대표 박철웅 그다가 대표 뛰어불고 설립자 박철웅 바꿔본 것이 조선대학이 개인대학이 돼버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처음에 민족대학으로 방향을 세워나가는 대로 박철웅 씨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구슬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광양 출신인 박태상 옛날 말로 조선대학 교실 때는 박출래 선생님입니다. 박출래 선생에 의해서 비로소 조선대학 민족대학을 설립 방향이 섰습니다. 그때 동지가 처음에는 6만 명, 나중에 7만 5천 명이 모집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10만 명까지 됐다가 다 그렇게 먹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조선대학 이래면서 또 광주 전남 호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쳤던 양반이 바로 다시 말하면 박이전 선생 뒷바라지에 가면서 그 문화운동을 연결했던 양반이 민학회를 만든 박선홍 선생입니다. 그 조선대학 문화로서는 박선홍 선생하고 박태상 선생하고 두 분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조선대학은 민족대학이지 박철웅 계획 아니여 하고 해갖고 그로 인해서 직설나게 불려가고 뜯어러 맞고 강제 사표내고 쫓겨난 사람이 바로 박태상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 쪽에 있어서는 이 영암 출신인 최재율 교수하고 박광순 교수하고 두 분이 사실상 백제의 왕인 박사 정신으로부터 시작돼갖고 그 후에 있어서 영광의 수군 강항 선생 정치과 연결돼서 민족문화가 유지되었던 것이 일본 문화다 해서 증거하셨던 분이 전남대하고 관련된 두 분이시고 그 외에 모든 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정신을 정리해가려고 해서 민족사상으로 정리해왔던 분이 범대순 시인이시고 그리고 유교, 불교, 전통문화, 도교를 갖고 우리 민족 전통 사상으로 민족 사상을 정립하려고 몸부림쳤던 사상가가 바로 보성 출신 안진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새로운 시대 이만 정도 호남 문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6분 그래서 우리는 모아서 무진 6호라고 합니다만은 조선대학의 박선홍, 박태상, 전남대학의 최재율, 박광순, 범대순, 안진홍 4분 총 6분이야말로 그분들이 그동안 참 뼈를 갈아갖고 만들어서 저도 호남문화 기초를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6분들의 업적을 모아갖고 거기다가 그분들의 업적을 한 단계 위에서 정리해 오셨던 이후로 선생님까지 해서 무진 7호라고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 몇 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생각은 좋습니다만은 나는 이분은 좋아요, 이분은 안 좋아요. 그래서 6분, 7분 한꺼번에 묶으면 안 돼요. 소리가 나와보니까 그 문제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나 이후로 선생님까지 넣어서 적어도 이 격동기에 있어서 호남 문화, 광주 문화를 정리해왔던 그분들 업적이 소멸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들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업적이라도 모으자 하는 얘기를 바로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박성무 그다음에 저기 광주시장 전남지사하고 상의해갖고 그 문제를 진행해 나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광주에 이제는 구체적인 문화운동 중심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 그렇게 보면 인문학 강의한다고 해갖고 보면 교수들끼리 모아갖고 맨 시간적이 없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하는 영역 갖고 공부할 해갖고 업적 속에 급급해보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 지역사회를 결속시키는 문화 통일화 운동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생각하자면
시급하게 해 나가야 하는 이런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강당, 강원부터 시작하고 강의하고 공무원들부터 그런 일을 하는데 광주향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볼까 하고 좀 접근을 해봤더니 향교를 통해서 감춰 쓰려고 해갖고 헌병 출신, 먼 돈바리 출신들까지 붙어갖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가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빠가살 쬐듯이 그냥 혹시 내가 뭐 감춰 쓰려고 올까 싶어서 자기들한테 영광 끝까지 아주 벌벌 떨어서 참고 견디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런 뜻에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강의하는 풍토, 공부하는 터전을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합은 실업은 간에 다음은 필연적으로 광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터전이 바로 말하자면 화담사입니다. 화담 서경석 선생 정신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마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민족 정치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화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어른들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화담사 보존회장 감추시기 위해서 나머지 패들은 다 털어버린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붙어갖고 살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이번에 한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광주향교 전교와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가 지금 현재 전교를 맡던 분이 전교 돼갖고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에서 동의를 안 해줘갖고 협력을 안 해버리니까 현재 지금 전교 등록을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교라도 전교가 전교 역할을 해야 하니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전교 자격 없다. 전교 선거는 자격 미달이고 전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선거는 무효다. 라고 소송이 얘기해갖고 현재 지금 전교 직무, 중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고 가처분이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원처분이 지금 될 거냐 안 될 거냐 본다. 그러면 저거 이 상황 속에 그러면 그거 다 붙어가고 장난치고 사람들이 뭐냐 하면 헌병부터 시작하고 뭔 첩보기관에 시작되는 단체들 반변하고 권력단체하고 어영부영한 사람들이 붙어갖고 장난들 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면 제가 60대 70대만 되면 싸움을 하면 80 넘어갖고 싸움을 다 안 되고 싸움을 사람들 없는 데는 개판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놔둬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런데도 뭐 짱짱한 사람 나오려고 하다 보면 적어도 학문적으로 사명감 갖고 온 사람들 별로 없는 데다가 전부 감튀하고 다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하면 이 문제 갖고 잘못하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다 보면 쌈판에 들어가고 욕만 직사를 얻어먹고 방출만 사고 그래서 요새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지만은 무엇인가 어른들이 나선 사람은 이 일을 이기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말도 안 떠들면 안 되니까 공부하는 터전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나마 중흥에 관한 운동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족학 얘기 통일학에 관한 문제까지 하는 문제를 준비해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여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제일 첫째 해야 할 일은 뭐냐 율곡 선생이 경몽여기를 제일 처리해야 하면 뭐예요? 무덕 제일 처리하면 뭐예요? 지금 뭐래? 지금 공부부터 시작해. 그것이 바로 경몽교결에서 설명을 주고자 했었던 율곡 선생은 지금 공부는 지금부터 공부는 중요하지 딴소리 하지 마. 그것이 바로 말하는 경몽교결의 근본 정치 아닙니까? 현장에서 지금 바로 이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체제에 관한 강원 체제를 적어도 9월 중에까지 완성해서 정립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상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각오로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조심해야겠다 해야겠다 하다가 지금 아까 말한 가처분이 이제 그런 건 원칙으로 가냐 아니냐 법은 몇 개 나오겠다고 생각된다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근본적인 사전은 우리는 공부하는 전제는 이끌어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여기 금호 빌딩 방 하나 빌려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있는 이 사업이야말로 적어도 우리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아주 가느지만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생기가 넘치는
맑은 물줄기, 정신 물줄기라는 사실들을 하고 오시면서 하고 협력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당분간 아까 오는데 무더기 명절 때 휴가할까요 말까요? 근데 그 문제는 추석이 언젠가? 12일 토요일 10일? 12일 토요일 10일 토요일이니까 그냥 추석 지나고 어쩌면 추석 있는 이게 강의를 언제만 쉬었었어. 수업은 와도 상관없어. 그대로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면 되겠죠. 그럼 수요일날 수업은 우리 수업은 상관없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러면 수요일이 언제냐?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그러면 다음 주 31일하고 1일 여기 쉰답니다. 이 건물이 쉬어 24층. 그러면 31일하고 31일하고 1일에 쉰다고 하니 9월 1일이라고. 이 9월 수업을 1일.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1일하고 1일 날은 쉬십사. 쉬지 않을 수가 아니 없어요. 그때 예. 공식적으로 그때 그날 휴강으로 하고 그 대신에 31일 1일 날은 쉬고 다음에 9월 7일 하고 9월 8일 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9월 7일하고 8일을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수업 그날 제가 그 계획에 관해서 전반적인 계획에 관해서 준비한 것들을 일부러 나눠주면서 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아주 이제 성악지도 강의 계획은 구체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선 경국전에 관한 책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의하는 날 아까 여기서 오는 날은 14, 15일 날 명자 강의하고 중용 강의하면서 그때 곁들여서 적어도 9월 말까지 안에 계획 끝낼 걸 해갖고 현재 흐름을 봐서 가능하면 그러면 9월 말 내지 10월 초에는 아까 말했던 우리 별도 강의 체제를 금남로에서 하는 문제를 진행하도록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한 계획은 여기 아까 말한 거기까지 강의 추석에 강의하면서 유인물 중계가 나눠지면서 보기를 들어보고 그럼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해 나갈까 생각입니다. 오늘 이상으로해서 중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가능하면은 적어도 20명 내지 25명 규모가 되어진 금남로 그 강당에 한번 딱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할 때는 이제 그 누구를 겹쳐서라도 다른 강의를 부르자 해보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중간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1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오늘 지금 강의해야 할 대행자 부분은 지난번에 43페이지 끝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44페이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면 잘못 설명한 대목도 있고 미비한 대목이 있으면 확실히 미비한 대목이 있는 부분을 공부해 나가야 이것도 틀리게 설명했다, 이것도 고쳐야 한다 하는 내용을 더해줘서 오히려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0분 안 남았습니다만 앞에 한 줄처럼 이어가면서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이 44페이지 안에
43페이지 내용은 보자면 중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42페이지부터 나오는 대로 보자면 다음 41페이지부터 보자면 중요 문제는 민심이 바로 전쟁의 승부를 결정시키고 민심이 바로 천하를 바로 잡는 것이고 그것이 40페이지 밑에 있는 대로 민심이야말로 바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기예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 관한 것은 제2장에 해당되는 2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민심 다른 말로 하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는 민심에 관한 일반 설명을 했다고 봐주게 되고 민심은 자연히 사람들 뒤에 모아진다. 민심에 의해서 국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심을 핑계대 갖고 적당하게 너무 많이 민심 핑계대고 자기 입장으로 가짜로 의도적으로 민심을 몰아가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다 보면 민심 핑계대고 민심 이용에 묵으려다가 지가 거기 걸려 들어갔고 저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44페이지에 제목이 되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제목입니다. 기관하고 산진적 이는 기관과 산진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관산진이라고 하는 사자성구가 되어버리게 되면 기는 기특기자이기 때문에 찬스 혹은 여러가지 일, 업무, 기관 뭐냐면 기관총 기자로 여기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동체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기관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뜻을 설명함도 없습니다. 그 기관총에서 멋진 건 그 기관하고 연결된 기관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 산이라고 하면 계산은 산자니까 거기 있는 계산 산자, 수판도 산자는 쓸 용자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용해 먹은다 그 말이죠. 그다음 진이란 말은 모두 진짜, 사진자가 기관산지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요새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조직이 모아갖고 모든 국가 내지 형식체 공동체에 관한 문제는 자기 정책 목적에 다 동원해 선물하는 것을 한말로 말해서 사자성구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관산진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동원해갖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부 계산하고 관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서 기관산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정부원들까지 조직을 다 통합해갖고 자기들끼리 통째로 전체를 줌떡줌떡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기관산진적 모든 문제를 지가 다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독재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관산진적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산진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왕왕해로 자기도 역시 못 모르고 있다. 거기 빠져 들어가고 발이 걸려 들어가면 못 나오고 다쳐서 저도 해로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 상황은 앞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시켜 보자면 진짜로 중요한 우리한테 특히 한국 정치에 관한 문제, 한국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관산진이라고는 딱 자기한테 필요한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용해갖고 오망하게 한번 다 해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관산진적입니다. 힘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관산진적인들이 모아갖고 지금 어떤 문제를 만드냐. 광주 향교 주변에서 전국 한수 쓰려고 만들어갖고 전부 조직 만들고 그 또 자기 다음에 만들고 패거리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해갖고 벌려나가고 있다가 보니까 저도 빠져나가도 못하고 혼자 목도 못하고 해갖고 그 일을 주모해왔던 양반 이름 빌려갖고 고봉 그 집안에서 기치집안 갖고 일 다 내두고 생겼던 양반조차도 클로에서 빠져갖고 탑수도 못하고 욕만 직사를 얻어먹고
그 결과가 광주 향유를 중심으로 호남 유학을 다 배려보게 됐던 원인이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 유학이 오늘날 정폐가 되어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정리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올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 기관산진 문제입니다. 이게 기관산진적 방법이 더 퍼져갖고 우리나라 현직인 대통령이 기관산진적 방법에 의해서 발이 빠져갖고 지금 나도 듣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라까지 흔들려 버리게 될 것이면 어쩔 것이냐 이 생각이 들어서 기관산진 문제는 알면서도 자기 의지는 조용하게 분수만 지켜나가면서 한 태도가 유학과 얘기 우리 가야 할 인간을 근본 자산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시간 그래서 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갈 수 있냐 그러면 문장을 기관산진적 부분을 맹자적 맹자 거기서부터 세 줄을 합쳐서 기수직구로 설명할 수가 있어서 맹자 그 세 줄을 1문장으로 문단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북주무제 그 넷째 줄 붙여서 저 중간에 아홉째 줄까지 떨려 있는 대로 거기가 바로 말하면 중국 왕이 자기 아들 태자를 왕자를 잡아갖고 자기 체제만 철저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흔들려간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넷째 줄 붙여서 아홉째 줄까지 있는 것을 그것을 제2절이라고 보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서 주무제가 전두하여서 문가약필하여서 시구시저양한데 그게 붙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줄까지를 합쳐서 여기서 주무제 그것을 제3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에서 밑에서 줄 있는 대로 마지막에 광죄가 후유하여서 후유로 자치적 고사로 하여서 계시양 거기를 제4절도 와갖고 이걸 연계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4개 문단으로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이 교재 체제 하에 있어서는 본문으로서 되어 있는 데는 맹자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있던 일반적으로 맹자 교과서에 있는 일반 알기 쉬운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역사적인 현실적인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실사분시적 쉽게 말하면 대학원 부교재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뒤에까지 있는 해독편에 관한 문제야말로 진짜 이 유학에서 문제가 되어진 역사적인 현실적인 문제의 내용인 것을 설명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특히 맹자책 이번에 새로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문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보자면 여기는 해독편에 해당되어진 골치 아프고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유학의 근본 문제를 살살 다 빠져들고 본문에 관한 것들만 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한국에 지금 중국 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성가스러운 문제는 받고 안 지키는 데만 써먹는 유학이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이 그 찬란한 율곡 이후에 있어서 찬란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유식한 사람하고 양반 노릇만 써먹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내기 위해서 세 줄까지 설명하고 강의하고 넘어갈겁니다. 맹자가 제절이 담적은 시군여민하고 한여민적 관계 문제이다. 이거에서 바로 설명을 합니다. 맹자님께서 여기에서 아까 말하자면 기관산진 관련된 문제 전부 관련해갖고 꽂짝해갖고 다 주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맹자는 어디까지만 해야 해. 시간적인 거 너무 들어가지 마. 그 내용을 설명하신 맹자가 여기서 말씀하시거든 맹자가 제절이 여기에서 다음적은 꼭 얘기하자 다음적인 절이 다음적 여기서 맹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 분여민 이것은 바로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 관여민, 국가와 관은 국가랍니다. 공적기관과 백성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와 사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말하자면 관여해야 할 것에 관한 한계의 문제다. 말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 국가 권력에까지 참여하고 그 대권행기 사람들, 여자들, 수혜꾼들까지 대권행기들 우리 전투에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군과 민과 관과 민적 관계 문제.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을 하면 공과 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득 투철사 맹자님께서는 철저하게 투철하게 설득 알고 똑똑하게 알고 해라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 투철사. 이것을 투철하게 알고 얘기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시고 취시 분왕대 신민호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임금과 백성과의 사이가 좋냐 안 좋냐. 그러면 신민이 백성과 임금과의 사이가 시민이 오면 좋다고 한다면 신민도야 해대군왕호 할 것이고 백성에 대해서 임금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도 역시 신민도야 또 마찬가지로 대군왕 임금에 대해서 회는 뭐일 것이다 하는 미래 조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일 것이다 말이야. 뭐일 것이다. 대군왕 호 임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군왕이 대신민 불보면 신민도 당연 야대군왕 불이다. 마찬가지로 임금이 백성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대한다고 한다면 백성들도 역시 당연히 마땅히 군왕에 대해서 또한 야짠 또 야짠 마찬가지로 불복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군왕여 대신지 간도야 차이시여차 임금과 임금 바로 밑에 있는 높은 벼슬아치들도 그 사이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벼슬아치를 좋게 생각하면 벼슬아치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임금 벼슬아치 이용해물하고 혼만 하면 백성들도 역시 미친 놈들도 보좌관들도 미워하고 예를 들자면 당에 대표로 해갖고 죽을 고생을 하고 선거 때 이용해 묻고 나와서 그놈 갖고 뒤에서 욕을 한다고 안에서 총질한다고 하면 그놈도 역시 참다 못하면 밖에 나와서 그냥 문자를 내갖고 대통령한테까지도 그 팀들한테까지도 그냥 그동안 나를 이용해 묻고 내가 일좀 치면서 지난번에 뭐라 하냐 겉으로는 좋게 한다고 하고 속으로는 다 개고기 개똥다고 그러고 한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대통령한테까지 이 관계가 해본단 말이야. 그때는 얼마나 한에 맺혔으면 나 이용해 바로 쳤게 겉으로는 그거 어쩐다고 이 내용을 보자면 이 내용은 바로 말하자면 여기 기관산진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에 와서는 기관산진에 관한 맹자가 걱정했던 것들이 100배, 1000배 커져가지고 오늘날 대통령과 그 당으로서 보좌관 역할을 했던 당 대표했던 사람과 관계가 오늘 어떻게 되어버린 것을 뻔히 느끼겠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있는 제목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될 때 바로 그런 일에 5만 가지에 다 지금 각시까지 들어가고 관여했던 사람한테 그 피해가 어느 것이냐 그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맹자의 얘기는 과거의 맹자가 없었던 것만이 아니라 현실 우리한테 대해서 2000년 전에 맹자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생각을 해주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지났습니다만 한 5분 쉬었다가 또 그 넷째 줄부터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다 합니다. 사무실에 내서 못 쓰게요? 아니 여기 금요일 모습 잘 비우는 거. 금요일 때문에 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 가는 건 다른 거는 하시고 싶어서 좀 나가시는 이게 그래 나가면
수목금 다 쪄서 한다고 말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건 수목은 여기서 하고 금만 쪄서 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도 불러가지고 나중에 보겠지. 30일에 아까 30일이죠. 9월 6일이라고 이틀을 여기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행사는 안 해. 큰 것도 안 먹고 이거 이래서 뭐 행사는 없죠. 저희 뭐 오늘 다음 주요? 자, 금방 생각했어요. 이게 그래. 이걸 나이를 뭐안 좋은 거 뭐 아무튼 당장에 뭐 싫으시. 응? 누나님 혹시 서민공 씨한테 전화 왔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30일 날 하트로 만나고 예. 그래서 친다 했어요? 수액인 마무리. 이렇게 박사님이 주종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 공부를 해갖고 흥미나서 앞으로 박사님 스스로 또 어떻게 아니 하니? 나 고민이네. 솔직히 교제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이거 이쪽 손이 이쪽 만나고 그냥 의리 분위기가 그 시기도 좋아.